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무탈하게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 9주차입니다. 무역실무 제 9주차 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그 각기의 그 상관습과 실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 규칙을 정해서 무역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정형거래 조건 해석을 위한 국제 규칙이 있었습니다. 좀 길죠.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라고 하는 좀 국제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커텀스 자체도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는 그 인커텀스 2010 그래서 연도수마다 조금씩 이렇게 규칙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오늘은 9주차입니다. 9주차 제1강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뤄봤습니다. 인코텀스라고 하는 그 약칭에서 따온 말, 그 우리가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라고 해서 따온 그 말, 일반적으로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이제 우리가 따온 말로서 그 ICC가 중심이 돼서 1936년도에 제정된 그 인커텀스는 서로 상대국과 상대국과의 무역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 조건 그 해석에 관해서 하나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데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67년도에 물론 그 이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1967년도 그다음에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도에 이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0년에 각각 그 개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11가지를 전부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실무 쪽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11가지 속에서 제일 95% 이상 현재 무역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CIF라든지 FOB 그리고 CNF 이런 엑스웍스 요 정도 한 서너 개 정도의 어떤 그 인커텀스에 의한 거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정형거래 조건의 선택은 대부분이 매수인 즉 수입자 또는 매도인 중 주도권이 위에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매수인, 수입자가 하지만 그 제품이 어떤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제품이라면 그 수출자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수출자가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형거래 조건을 채택할 때는 그 유의사항이라고 할까요? FOB, CFR, CIF 조건과 같은 그 해양 운송 조건을 채택할 경우에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거래량의 95% 이상이 FOB, CIF, CFR 중에 하나의 무역 조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모두 해양 운송과 내수로 말씀드렸죠. 해양 운송과 내수로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처럼 내륙끼리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내륙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쪽에 있어서는
뭐 이집트라든지 뭐 독일, 스페인 옆에는 스페인 옆에 독일이 있고 뭐 이집트 밑에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거기는 해상이나 어떤 그 내수로가 없고 바로 육지와 육지, 즉 내륙 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FOB, CIF, CFR은 해양 운송과 내수로 운송 시에만 그 조건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지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본선 난간이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본선 난간은 내향의 작은 배가 외향의 큰 배로 이송해서 외향의 큰 배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본선이라고 얘기한다. 본선의 갑판 위에라고 그러죠. 갑판 위에 손잡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ship's rail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어요. 그 본선의 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선의 난간까지의 기준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본선 손잡이 배의 갑판에 손잡이가 있는 그 난간이 국경선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화물이 이 본선의 난간을 넘어서느냐 아니냐가 인도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물건에 인도를 했다,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선의 난간은 이 본선에 우리가 그 배의 큰 배 외항에 있는 본선의 난간은 FOB 우리가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FOB 조건, 즉 그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비용 부담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IF 조건이라고 하는 곳에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비용의 해상 운송 및 보험료 추가 부담 이런 것들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선의 난간 ship's rail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가지 거래 정형 조건은 매도인, 즉 수출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코텀스에 대한 모든 기준은 수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수입자가 아니고 수출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출자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의, 즉 수출자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요 지금 인코텀스 2010이라고 하는 정형 거래 조건의 주요 골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조건은 항상 매도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엑스웍스, 뭐 FCA, CPT, 그 다음에 뭐 CIP, DAP, DD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보다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자의 기준이다. 11가지 중에서 우리는 4가지 정도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론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습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인코텀스 정형거래 조건의 제일 첫 번째로 보면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장 인도 조건. 여러분 97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97페이지 교재. 아, 97페이지에 여러분 97페이지 한번 교재 보시면 97페이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게 96페이지에 있습니다. 96페이지에 있고 96페이지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97페이지 맨 1번에 보면 뭐냐면 공장 인도 조건이에요. 공장 인도 조건을 해서 가로치고 EXW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엑스웍스의 약자입니다. 엑스웍스를 저렇게 쓰는데 요거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공장 인도 조건이다. 공장 인도 조건이다. 그래서 엑스웍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엑스웍스를 EXW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까요? 교재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매도인이 있어요.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공장 인도 조건을 우리가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왔네요. 로컬 원 스팟 텀스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네,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요건 참고로만 요거가 참고가 아니라 요거를 참고로 그냥 알고 계세요. 로컬 원 스탑이에요. 엑스웍스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로컬 원 스톱 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표기상으로는 EXW라고 하고 읽을 때는 엑스웍스라고 얘기한다.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요, 공장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즉 수출자를 얘기하죠.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 조건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아까 로컬 원스톱 텀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조건은요, 매도인 그러니까 수출상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 그러고 있는 반면에 매수인에 대해서는 최대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구매로부터 목적지까지, 수입자의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은 누가 지냐면 매수인이 지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이 그 97페이지에 보시면 매도인의 인도 공장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수출상이에요. 수출상이고 우리가 경민무역의 공장이 어디 있냐면 경민무역 공장이 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요 내부에 이렇게 사각형의 공장이라고 칠게요. 자, 공장이 있는데 지금 이 말하는 뜻은 그림을 이제 보면서 말하는 뜻은 여기에 물건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공장 내부에. 여기가 공장입니다. 물건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입상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수입상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맨 처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우리가 LC송 할 때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 이러한 운송 조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적인 문제도 매매 계약이 체결될 게 하지만 수출상과 수입상은 제일 먼저 매매 계약 체결을 할 때 이런 운송에 관한 그 물품 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누가 감수하겠느냐에 따라서 서로 약정을 하는데 이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에 대한 기준과 스탠다드는 척도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인코텀스 2010이라고 하는 그 규칙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해요. 왜?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상관습에 따라서 그 규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기준을 삼지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국제법상으로 지워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품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하고 계약 체결 첫 번째 비용은 엑스웍스로 한다. 엑스웍스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입상 너희들이
우리 수출상한테 와서 물건을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어떠한 위험 부담, 비용과 위험 부담을 다 누가 껴안냐면 수입상이 껴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경계선이 있어요. 국경선이라고 국경선으로 가정하면 수입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DHL이라고 뭐 특정 업체이긴 합니다만 TNT나 DHL 뭐 기타 여타의 해외 배송이 있어요. 특송 배송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자 여기가 미국이라고 얘기할 때 한국입니다. 자, 어느 특정의 A 업체, 특송 배송 업체예요. A라는 업체에 지사가 있겠죠. 한국에도 그죠? 이 다국적 기업이니까 국가 다국적 기업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기에 지사 A라는 지사가 있겠죠. 지사가. 그러면 수입상은 특송배송 A라는 업체에다가 한국에 주소를 주면서 여기에 물건을 갖다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배송 회사가 A가 어디로 연락을 해요? 자기네들 지사에다 연락을 하겠죠. 주소를 주면서 어떤 주소를 줘요? 한국에 경민무역에 가서 물건을 좀 배송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A라는 지사는 여기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물건을 어때요? 픽업하죠? 물건을 픽업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서 어때요? 여기에 세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이 여기 있죠. 국경선이니까 세관에서 통관을 받고 이 통관 받은 물건을 A 특송 A 업체에다 갖다 줍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 A 특성 업체는 어디로 갖다 줘요? 수입상에다 받은 그대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에 지금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픽업하는데 돈 들어요? 듭니다. 차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리군송. 내리군송 뭐예요? 인랜드 프레이트라 그래갖고 인랜드 프레이트. 랜드가 빠졌네요 여기. 자, LAND가 빠졌어요. 인랜드 프레이트 내리군송 비용. 내리군송 비용 어때요? 여기가 예를 들어 부산이든 인천이든 내리군송 비용은 뭐예요? 트럭킹 한다 그랬죠. 트럭으로 간다 그랬어요. 뭐 트럭킹 잠깐 안 되네요. TRUCK 이 트럭킹하고 통과해서 여기서 또 미국에서 바로 미국이 아니죠, 그죠? 자, LA로 간다면 LA까지 내리군송 또 있죠. 그 다음에 LA에서 A 특송까지 운송비용이 있겠죠. 이것도 무슨 운송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A 특송 배송에서 수입상까지 여기도 뭐가 생겨요? 운송비용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물건을 픽업을 할 때 위험 부담이 생기겠죠. 위험 부담이 생깁니다. 물건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리스크를 넣을게요. 리스크의 위험 부담을 R자라고 표기할게요. 여기도 R이 생겨요. 그죠? 픽업할 때 내리군송할 때 R자 생깁니다. 또 요 통관할 때도 R자가 생겨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리군송할 때 당연히 리스크 있죠. 여기 LA에서 이 특송이 이 특송 배송 회사까지 또 여기서도 리스크가 생겨요. 또
특성 A라는 회사에서 수입상까지 운송 비용이 들지만 여기 또 뭐가 생겨요? 리스크가 생겨요. 이렇게 경민무역 여기서부터 픽업해 드는 차지부터 수입상 여기 회사까지 도착하는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을 누가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수입상이 지급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쓸까요? 위험 또 뭐예요? 운송비 기타 누가 부담하냐면 수입상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제가 엑스웍스를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 엑스웍스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FOB, CFR, CFR, CNI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만 잘 이해를 하면 어디서부터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픽업을 하면서 여기서 이 경민무역 공장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렸어요. 바깥에 나와서 여기 나오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건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수입상이 부담해야 돼요. 또 픽업에서 내륙 운송을 하다가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생겨요. 그렇겠죠. 우리가 한 뭐 1.5톤, 뭐 2톤짜리 차를 빌리던 1.5톤을 빌리던 1톤짜리 트럭을 빌리던 그 트럭킹 할 때의 비용도 누가 비용해? 누가요? 수입상이. 거기에 트럭킹 하다가 기사가 잘못 사고가 나서 물건이 파손됐을 때도 누가 저걸 해야 돼요? 수입상이. 또 세관 통관할 때 누가 해요? 요 통관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가요.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하역비, 상역비 같은 게 들어갑니다. 요것도 수입상. 내륙 운송 비용도 트럭킹 하는 것도 몇 톤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수입상. 리스크, 여기서 일어나는 위험 부담도 수입상. 운송 비용 여기서 다시 또 그 내륙에서 A 특성 업체까지 운송 비용도 수입상. 위험 부담인 리스크도 수입상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운송 비용 끝까지에 들어가는 위험 부담이나 그러니까 이 운송비, 기타 엑스트라 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수입상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수출을 할 때 실제적으로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한다면 이래요. 이것을 구분을 한다면 여러분들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질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 매수인에 대해서는 최대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매수인. 최대 의무예요. 그렇죠. 최대 의무. 매도인의 구내로부터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매도인의 구내로부터 목적지까지. 목적지가 여기 최종 목적지가. 물품 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수입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정 인도 조건 하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합의된 시기에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여기죠.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적시된 때이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여기서 인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냥 쭉쭉 그냥 나왔는데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줘 볼게요. 맨 처음에 요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CFS라고 얘기해요. CFS 또 여기서 요까지를 우리가 CY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여기서는
여기는 수출 국가예요. 여기가 지금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반대로 CY예요. 수입이. 여기는 CFS예요. CFS, CY에는 CY와 CFS는 무역하고 물류에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어디에 있느냐면 보세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CFS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CFS가 아니고 여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트러킹하는 그 조기가 있기 때문에 트러킹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CFS라고 우리가 규정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제 우리가 트러킹 해야 돼요. 어떤 트러킹이에요? 트럭이 가는 거리예요. 한국까지 가는 그 거리고요. 여기서 CFS라고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여기가 수입상이라고 여기를 할게요. 수입상, 그다음에 여기가 수출상. 여기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제 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